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별 주요 내용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원을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창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금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지원을 통해서 자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이번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인지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예비 창업자부터 그리고 나중에 더 성장한 도약기 성장기까지도 지원이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자로서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도 있고 초기 창업자도 계신데요. 예비 창업자들은 초반에 아이디어를 경진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받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점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비 창업자들이 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이 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 그 단계별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야 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장 동향,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창업을 위한 공간 환경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사무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창업자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이런 정보들 실시간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요. 혼자서도 물론 사업을 잘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지원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시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경영 지식재산권 전략을 지원해 주는 단계도 있고요. 지금은 뭐 특허 등록 단계에서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출원 단계에서는 많은 지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행 컨설팅을 해주는 그 민간 주도의 창업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엑셀러레이팅을 받으시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단순히 그러니까 뭐 아까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인큐베이팅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더 벗어나서 디테일한 성공 경험을 전수해 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유치까지 가능하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그 기업 공개를 위한 투자 회수 인프라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생각을 나는 이거는 무조건 글로벌하게 가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과 그냥 우리는 국내 시장에 한정돼서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부처별로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창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뭐 농림, 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모든 그 투자를 하는 건 과학기술이 발달하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해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해도 창업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농산물을 확대시키고 뭐 더 하려고 해도 더 훌륭한 기존에 그냥
개인이 하는 농부 자기밭 조그맣게 해서 그냥 혼자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업의 형태의 더 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전체 부처에서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한테 맞는 부처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기상청 뭐 다른 모든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중복 수혜가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모두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있고 연구개발, 시설 공간, 창업 교육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창업을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 멘토링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신규 추가 발굴 사업이라고 해서 또 3대 신산업 분야를 3대 신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신산업 분야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이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 방금 앞에서는 정부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창업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도 엄청나게 엑셀러레이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도가 도입돼서 정부에서 이제 지정 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등록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엑셀러레이터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7월 기준으로 267개의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있고요. 3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리고 이런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투자금을 유치해주고 연결, 판매해주고 교육, 이벤트 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IR을 또 많이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천만 원 단위의 이제 초기 투자 공간부터 나중에 이제 수억 단위까지 직접 투자를 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것들은 Y 콤비네이터, 테크스타츠, 500 스타트업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을 조금 다듬고 하실 때 이런 투자받은 기업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은 내가 이런 걸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랑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분야라도 특징들을 계속해서 파악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런 기업인데 이런 방향성은 조금 벤치마킹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벤처 투자 촉진법이 8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엑셀러레이터가 51억의 규모의 최초 펀드를 결성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창업 생태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를 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이제 DMC에서 하는 이런 창업 경진대회도 있고, 그리고 기타 창업 지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그리고 각각 자기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서 약간 동선을 조금 줄여가면서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포인트는 거기에서 주로 육성하고 있는 창업자의 특징들을 알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창업자들을 선호하는지를 보시고 그쪽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거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무료 공간들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각 기관들이 그 모집 기간이 보통 연초에 몰려 있긴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져나갔을 경우에 다시 또 중간중간에 재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시로 살펴보시고 아니면은 혹시나 기회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업 생태계는 커지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재들이 서울로 모이고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 비대면이 되면서 더더욱 지역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 지역 생태계를 잘 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부산 하나는 제가 이제 샘플로 부산 지역을 들었지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들도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100%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창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을 때 주는 지원금들 같은 이런 행사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관련한 모태펀드가 또 크게 이제 출자가 되었고 전체 이제 200억이 출자가 되었고 민간에서 또 50억이 투자가 되어서 250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도시재생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또 원래 고향으로 가서 그쪽에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의 그 원래 살아왔던 동네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만약에 뭐 1,000만 원 투자 받으셨을 경우에 지방으로 가면 투자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원 선정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울에 있으실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또 각 지역에서 이제 더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기도 합니다. 창업 공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비대면이라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창업 공간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사무실의 개념,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전략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지금 여기 새로 이제 여성 전용으로 만든 여성 가족 복합 공간 스페이스 살림이 올해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요.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스타트업 존을 따로 해서 뭐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그 형태의 사업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문화 활력 존을 따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컨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돌봐주는 돌봄 공간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육아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공간을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최대 규모로 프로트원이라고 이제 공덕역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20층 건물을 통째로 창업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복지 공간, 그리고 업무 공간, 창업 지원 플랫폼, 네트워킹 공간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에서 지금 이런 펀드 운영을 하면서 자금 지원, 사업 연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프론트원 여기에서 전용 펀드로 벌써 420억 원의 전용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데이 및 디캠프 초기 투자 업체 후속 투자를 해준다고 하죠. 디캠프는 지금 강남 쪽에 있어서 강남 쪽에 좀 집중되어 있던 창업 공간들이 아까 그 스페이스 살림 같은 경우는 대방동 그리고 여기는 공덕동을 해서 이제 각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범위가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K-스타트업에 안 들어가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창업 단계부터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쪽 사업 위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고들은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각각의 그 특징을 가진 곳으로 다시 이제 홈페이지를 이동을 하셔서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뭐 그래도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네이버 이제 뉴스나 블로그의 형태로 많이들 홍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인터넷에서 그냥 수시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창업 투자, 창업 지원, 뭐 이런 창업자 육성, 창업 사업화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더 좋은 또 새로운 그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부처별로 다 이제 또 지원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별로도 홈페이지를 관심 있는 분야는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거는 여러 이제 진흥원들 뭐 나이파나 여러 그쪽에서는 또 각종 그 분야에 맞는 기술 창업자들을 육성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각자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야의 기업들은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았는데 뭐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미리 작년 사업, 올해는 뭐 2020년이 다 갔으니까 2020년 사업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들을 미리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쯤에는 뭐가 하겠구나, 내년 4월쯤에는 뭐가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좀 소팅을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 지원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지원 신청서를 쓸 시간도 없으신 게 사실은 정상이죠. 어떻게 이거를 맨날 지켜보고 이것만 쓰고 있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데,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미리 뭐 알람을 해놓으시고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사업들,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내년에 이만큼 준비해서 이건 지원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날 잡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그 다음에 좀 수월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이거는 뭐 어떻고 저건 어떻고 판단하시기보다는 한번 쫙 훑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롭게 나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여러분들의 주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 이런 사업이 관심 있는데 시작하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뭐 멘토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관의 담당자들, 엑셀러레이터 기관 센터, 창업센터의 담당자분들한테 이런 거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두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것도 창업자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무조건 경진대회만 쫓아다니고 지원 사업만 쫓아다니고 하시고 사업을 안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셜벤처를 기존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랑 기술보증기금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소셜벤처 관련해서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도 만들고, 이런 판별 기준이 됐을 때 소셜벤처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몇 년 안 그러니까 2019년부터 소셜벤처 이제 실태 조사를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기존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서 소셜벤처 쪽으로 이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뭐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이 나오겠지만 올해 예산을 살펴봤을 때 창업 준비 단계에 1677억 원의 창업자 자금이 지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4,656억 원, 그리고 도약 성장기에서도 1,845억 원 등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멘토링, 문화확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교육을 받으시면서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창업의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기회를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를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금 예비 3년차까지 계시니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원 기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고요. 필요할 때 이제 선정이 돼서 조건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조건인 경우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때까지는 조금 더 보류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했을 때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기간별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매출이 수억, 그리고 투자를 이미 받은 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쪽은 이제 추경일 경우에 점점점 이제 경쟁이 앞에서 더 선정이 됐기 때문에 뒤쪽에 갈수록 조금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어느 기관에 넣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기존의 창업자들 네트워크나 멘토분들을 활용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전 성공 패키지, 내가 기존에 사업을 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 실패 후 기업 기술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들한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꿈을 꾸시죠. 사실 고용이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행성이 있는 사업들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없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집 앞에 떡볶이집을 차리겠다 이런 것들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의 특징들,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거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하시겠다고 하면 똑같은 떡볶이 사업이어도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확장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 심사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창업 정부 지원과 민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창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연간 계획안을 아예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년 것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단계로 내가 지원을 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창업 사업을 조금 더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